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신고 임지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육사 시인의 꽃이라는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육사 시인의 이름을 들어보거나 이 시인의 작품을 접해본 적이 있나요? 이육사 시인의 본명은 이원록이에요. 그런데 왜 이육사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그건 이육사 시인이 살았던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어요. 이육사 시인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었는데 그때 수임번호, 쉽게 말해서 죄수번호가 264번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이 시인이 이육사로 작품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육사 시인의 이 꽃이라는 작품에도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작품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꽃, 이육사.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날이 닿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았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작거려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한바다 복판 용소 숨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는 각 연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연입니다. 1연에서는 상황의 대조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날이 닿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발갛게 피지 않는가. 여기에서 앞의 두 행은 척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삼행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꽃이 발갛게 핀 꽃의 생명력, 즉 극복 의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마지막 행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라고 말함으로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놓지 않고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연입니다. 1행의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극한의 상황적 배경을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에서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작거림을 제시하였는데 현재 북쪽 툰드라, 찬 새벽, 그리고 눈 속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꽃맹아리가 옴작거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비떼가 날아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제비떼가 날아오는 긍정적인 상황을 희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에서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라는 것이 제비떼가 날아올 것이 꼭 지켜질 약속, 즉 반드시 다가올 미래라면서 의지적인 인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년입니다. 한바다 복판은 바다 한복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다 한복판이 용솟음 치는 곳, 이러한 역동적인 상황이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과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한 꽃성에 회상의 무리들, 회상은 돌이켜본다는 뜻이지요. 회상의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꽃성이라는 것은 화자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그런 생명력을 가진 꽃이 가득한 성이기 때문에 이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임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꽃성이 광복 후의 조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꽃성에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서 광복 후의 조국에서 광복을 맞은 우리의 민족,
이 바로 회상의 무리가 의미하는 바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에서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회상의 무리, 즉 광복 후에 우리의 조국 그리고 광복을 맞은 우리의 민족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작품은 1년에서 3년까지 각 연이 동일하게 각각 4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1행에서 3년까지는 외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비해서 4행에서는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촉발된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도 다 마찬가지지요. 이렇듯 작품에서 앞에 외적 상황을 제시하고 뒤에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문학작품의 구성 방식을 선경후정이라고 합니다. 즉, 이 작품은 각 연이 성경후정의 양상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연에서 앞에 세 행에 대해서는 선경, 먼저 경치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외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사행에서는 이러한 외적인 상황으로부터 촉발된 후정, 뒤에 나오는 화자의 정서가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매우 압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갈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선경후정의 방식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각 연에서 외적 상황은 매우 척박하고 힘든 상황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1, 2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이러한 외적 상황 이후에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그러한 외적 상황에 그런 척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 극복의 의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작품에서는 선경후정의 방식을 통해서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외적 상황에서도 뭔가 긍정적인 그런 꽃이 발갛게 핀다거나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작거리고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린다거나 이러한 부정적인 외적 상황에서도 뭔가 긍정적인 것들이 생명력을 가진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그러한 현실 상황을 통해서 화자가 나도 뭔가 이런 내가 처한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극복의 의지, 이러한 화자의 정서를 보여주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지니냐면 화자의 정서가 더욱 부각되는 효과를 지닐 수가 있겠지요. 다음으로는 작가 소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 시인은 1904년생으로 1944년에 작고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광복 이전에 돌아가셨죠. 이육사 시인의 작품은 종종 지사적인 특징을 지닌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사적이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사적의 의미가 뜻 지자에 선비 사자를 써서 뜻이 있는 선비라는 의미입니다. 뜻이 있는 선비라는 것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배경과 연관지어 볼 때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상으로 이육사 시인의 꽃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희망하는 꽃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